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공모주의죠. 영창케미칼을 워밍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창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도체 이야기를 2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필수 부품이 뭐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이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기기가 있을까요? 그만큼 반도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소재인데요. 전자기기는 나날이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결국 그 성능은 반도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를 여러 개 사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전자기기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사람들은 전자기기가 현재와 크기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작아지지만 성능은 더 빠른 것을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크기 안에 누가 더 정밀하게 회로를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이지만 이 정밀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불량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대만의 TSMC에 밀리다 보니 최근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말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처음 양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수율이겠죠. 얼마나 분량이 최소화되면서 양산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10만 원을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화면 보시는 사람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CEO인데요. 글로벌 기업인 삼성 총수가 반도체 장비 만드는 기업 대표를 만나러 간 겁니다. 이 회사는 ASML이라고 부르는 포토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이라고 부르는 EUV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있어야만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대라도 더 장비를 팔아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 이 회사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눈도장을 찍고 삼성 쪽으로 장비를 조금 더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ASML이 만드는 장비가 사용된다는 포토 공정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영창케미칼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포토 공정은 반도체에 회로를 그리는 작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반도체 성능이 정교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토 공정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라는 액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살짝 코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회로가 그려져 있는 패턴 마스크를 웨이퍼 위에다가 대고 빛을 쏩니다. 그럼 아래 웨이퍼에는 빛 자국을 따라서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럼 그려져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녹여서 없애면 결국 빛으로 그려진 회로만 남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가 만들어지면 반도체 전반부 공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공정이 포토 공정과 시각 공정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벌써 두 공정이나 이해를 하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창케미칼은 포토 공정과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요.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영창케미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조금 전에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를 코팅하는 액체 있었죠.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공정, 즉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시각액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포토레지스트 매출이 약 40% 정도 되고 시각액 매출은 약 30% 정도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기 위한 소재이니까요. 포토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소재는 아직도 일본이 꽉 잡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주로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아예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생산하면서 이들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포토 장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광원 파장이 적을수록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서두에 소개드렸던 EUV가 현재 포토 공정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UV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쉽게도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한국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나마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상용화에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이 회사 작년에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님이 단타로 투자를 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분 덕분에 회사가 불미스러운 뉴스에 언급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던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정말 탄탄한 회사인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에는 불미스러웠지만 그래도 뉴스를 많이 탄 덕분에 기업 인지도가 올라가서 대표님은 좋아했다더라.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영창케미칼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고성능 제품을 아직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보급형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KRF까지는 양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인 ARF나 EUV는 2023년 그리고 2024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주요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은 성숙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한방이 있는데요. 미세 공장일수록 수율이 나오지 않는, 즉 불량품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만큼 작은 반도체 위에 회로를 빽빽하게 그려놓다 보니 이게 식각 공정에서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나 본데요. 그래서 이런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린스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샴푸하고 머리를 헹굴 때 린스 사용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린스라고 합니다. 이 린스도 포토 장비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EUV용 린스는 독일의 머크가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머크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사업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하튼 영창케미칼은 현재 EUV 전 단계인 ARF 린스는 만들고 있는데요. 조만간 EUV 린스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샘플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하면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국내 최초로 EUV용 린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머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일부 가져오면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영창케미칼은 주로 하이닉스와 그 협력사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80%가 하이닉스양 매출이고요. 나머지는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꾸준히 흑자를 내오다가 작년에 적자 전환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을 앞두고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회계상 비용이 발생되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1분기에는 다시 10억 원 흑자를 내면서 좋은 스타트로 22년을 시작했습니다. 재무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유동 비율은 51%, 부채 비율은 191%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 중 50억 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던데 그래도 재무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모 자금으로 향후 투자금이 대체가 될 것이고 회사의 계획대로 흑자가 지속된다면 그래도 재무 상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릴 게 많은 종목이었다 보니 사업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청약 정보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총 240만 주를 모집하는데 구주 매출이 40만 주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잠시 후에 보고요. 240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 60만 주 배정되었습니다. 구주 매출 40만 주는 재무적 투자자 물량인데요. 약 337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는 것인데요. 최대 주주 구주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단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구주 매출로 40만 주를 매각하고 또 상장일에 이들 보유한 물량이 119만 주가 유통되는데요. 전체 물량의 11.7%가 되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구주 매출과 상장일 매도를 같이 할 것이라면 차라리 구주 매출로 매각되는 주식을 조금 더 키우고 상장일에는 보호 매수로 묶어주는 게 훨씬 나은데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366만 주 비중으로 36% 유통되는데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의무 확약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은 30% 이하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는 없으니까요.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은 없는 깔끔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인데요. 일반 청약 한도는 3만 주, 우대 청약 한도는 6만 주입니다. 3만 주 기준 증거금은 약 2억 8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자, 그럼 공모가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사기업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5개 회사 선정했고요. 평균 PER은 18.25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PER 30배 이상은 제외를 했던데요. 유사기업 PER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특례 종목으로 상장하다 보니 미래 실적이 공모가에 반영되었는데요. 23년 실적에다가 할인율 20%를 주면서 공모가에 139억 원을 반영합니다. 그럼 실적 추정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추정 실적을 반영하는 기업들의 증권 신고서를 보고 있으면 정말 구구절절하게 근거를 써두는데요. 저도 이제 증권 신고서를 꽤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소리인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대략적인 느낌이 옵니다. 영창케미칼은 올해 이익으로 56.8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1분기에 10억 원 정도 이익이 나왔으니까 올해 추정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올해보다 갑자기 이익이 약 3배 이상 늘어납니다. 회사는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 EUV 린스 같은 제품들이 내년에는 공급되면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무산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함께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거짓말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창케미칼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25,100원 책정을 했고요. 26%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상당 공모가로 18,600원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83억 원인데요. 영창케미칼이 올해 추정했던 이익 57억 원 기준으로 PER은 33, 그리고 공모가에 반영을 했던 이익 139억 원 기준으로 PER은 13.5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은 33이니까 공모가 18,600원은 비싼 편이겠죠. 그러므로 이 종목도 공모가에 벌써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는 담아두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요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린스 등을 국산화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정부에게 연구비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린스는 EUV용 소재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결국 포토 공정 메인 소재인 고사양 포토레지스트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구주 매출이 있음에도 기존 주주 물량이 대거 나오는 것은 아쉬웠고요. 공모가에도 미래 가치는 반영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는 기업이라는 그 밸류가 유통 물량과 공모가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해줄 것이냐가 이번 청약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다음 주 청약하지만 오늘 수요 예측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결과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공시가 되겠죠. 결과 나오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